100세 시대라고 불리우는 요즘 여러분들은 얼마나 장수하게 될까요? 통계청에선 인구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사람의 기대 수명은 여자가 86.3세, 남자가 80.3세로 평균 기대 수명은 83.3세입니다. 이때까지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드신다고요? 에이, 이미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조선시대에도 연금이란 제도가 있었을까요? 현재 연금 제도를 빗대어 보면 오래 사는 만큼 많이 받는 게 연금인데요. 연금 수령 가능 나이인 45세부터 수령을 한다면 10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55년을 받게 되니까 정말 많이 받겠네요. 그런데 45세 나이면 한창 일하실 나이 아닌가요? 조선시대 왕들에게도 연금 제도가 있었다면 누가 얼마나 받게 됐을까요? 과연 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오래 사셨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언니, 김사부에게 물어봐. 채널에서는 언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보면 세종대왕의 경우 54세 연세로 돌아가셨는데요. 비만 체형에다가 육식을 좋아하고 운동이라고는 몇 달에 한 번 하는 격구 정도가 다였다고 하니까 건강했을 리가 없었겠죠.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역대 조선에는 27명의 임금님들이 사셨었는데요.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은 21대 왕 영조대왕으로 82세에 승하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태조 72세, 고종과 광해군 66세, 정종 62세로 27명 중 환갑잔치를 치른 임금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실록에 공이 있는 임금에겐 조라는 칭호를 썼고요. 덕이 있는 임금에겐 종을 썼다고 합니다. 반정에 의해 쫓겨난 왕은 군으로 불렸었는데요. 두 분 계시죠. 알고 계시는 그분들. 광해군, 연산군. 이름의 실제명, 이름을 보시면 요즘처럼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진 임금은 5명 뿐이고요. 나머지 22명은 모두 이름이 신기하게도 두 글자였네요. 많이 아시죠? 이도, 이산, 이금 이런 분들. 24대 헌정이 7세에 즉위했고 가장 늦은 나이에 임금이 된 사람은 57세의 태조였습니다. 30세에 즉위하여 52년간 재임하다가 가장 늦은 나이인 82세로 승한 영조. 임금이 된 후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9개월 만에 사망한 인종. 11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3년 이후 숙부였던 세조에게 밀려나 유배지에서 17살의 가장 어린 나이로 사망한 단종. 조선왕조의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였고요. 평균적으로 24살 정도의 왕에 즉위하여 19년 정도 왕의 직무를 하시다가 47세쯤에 사망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조선시대 서민들의 평균 수명은 35세 혹은 그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네요. 벌써 저는 하늘나라로 꼴까닥 했겠네요. 여기서 퀴즈!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 왕에게도 연금 제도라는 게 있었다면 일찍 돌아가신 단종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다고요? 어떻게 알았지? 연금 수령 가능 나이인 만 45세 이전에 돌아가신 임금은 전체 27명 중 60%나 됩니다. 이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제도에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60대는 청년, 70대는 돼야 이장 정도는 할 수가 있고 80이 넘어도 노인축에도 못 끼는데요. 조선시대 백성들의 평균 나이 35세, 왕들의 평균 나이 47세인 조선시대에 82세의 나이까지 계셨던 영조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45세부터 82세까지 37년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연금보험의 상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불확실한 미래인 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연금은 보다 확실하고 내가 낸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은 짧게 조금만 내선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많이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불입을 해야 되겠죠. 짧게 내고 싶다고 해서 짧게 내면 연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조대왕은 30세에 보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좀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나랏일을 하는 만큼 녹봉이란 걸 받았겠죠. 녹봉, 월급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녹봉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왕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30살부터 60세까지 30년간 매월 30만 원씩 연금을 불입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납입을 하는 이 30년의 기간을 납입기간이라고 하고요. 연금 받기 전까지 5년의 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보시면 30년간 30만 원씩 총 1억 800만 원을 냈고 연금 개시 시점에 적립금으로 쌓여진 돈은 2억 1,600만 원이니까 2배 정도가 되는 돈이 쌓여 있는 거네요. 바로 이 확정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영조가 꼬박꼬박 낸 돈은 매년 연달리 5%씩 적립해 준 결과 이만큼의 적립금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엔 매년 똑같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기본형이 있고요. 초기 집중 연금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의 경우 82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매년 1,100만 원씩 총 2억 원 정도를 수령할 수가 있었네요. 또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약 4억 원 가량을 받게 되니까 오래 살수록 이득이 되는 게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연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16분이나 돌아가셨고 나머지 11분은 연금을 받더라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금의 참 의미를 느끼지는 못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과 평균 수명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조선시대 임금에 빗대어서 말을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연금은 어떤가요? 위에 소개해드린 연금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조금씩 부재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자 되시고 연금 많이 준비하셔서 무병장수로 오래오래 사시길 바랄게요. 연금을 준비하려면 오래 내고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조선시대 왕들의 슬기로운 연금 생활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다는 분이나 상품에 대한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저랑 카톡 연결도 바로 되니까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름, 연락처, 직업, 연령 등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상담에 훨씬 더 원활할 것 같고요. 궁금한 이야기,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기 쉬운 이야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